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5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사무처장 신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1년 첫 방송입니다. 오늘이 첫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새해 인사를 좀 먼저 짧게 해야겠네요. 처장님 해주실까요? 네, 지난해에는 이게 코로나로 저희 민원연도 행사도 많이 취소되고, 그렇죠. 네, 온라인으로만 뵐 수밖에 없었고, 아쉽지만.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새해는 새해가 왔는데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막 활기차고 뭔가 좀 지난해는 가고 올해는 오고 이런 좀 체감은 약간 덜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더라도 예, 하루빨리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위험한 시기가 빨리 좀 극복이 될 수 있었으면, 네. 그리고 더 바람은 사실 이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우리 언론이 네. 참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잘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올해는 한국 언론이 좀 신뢰를 조금이라도 더 좀 얻고,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소원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다들 코로나19로 힘드신 2020년을 보내셨는데 힘들었고 아팠던 기억은 좀 뒤로 하시고 올해 하는 일들은 잘 풀리셨으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처장님 말대로 좀 빨리 극복돼서 좀 우리 이전에 그리웠던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처음 이제 찍는 방송인 만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처장님이 오늘 1월 1일과 2일 그리고 4일 오늘까지 과연 신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과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해를 끌어가려고 하는지 정리를 해보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전국 단위 일간지 보신 거 알아요? 6개. 네. 한겨레, 경향, 그리고 조중동. 그리고 한국일보. 이렇게 6개 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렇게 6개 일간지 가지고 당연히 동일한 이슈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매번 궁금한 거. 진보 매체랑 보수 매체랑 입장이 다르잖아요. 확연히 다르죠.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연히 다를 때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신문을 가지고 볼 때 어떻게 비교 분석을 해서 보면 좋은가요?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데 조금 살짝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 넘어가 보죠. 네, 지금 저희 이번 신년호에서도 나타났지만요. 네. 첫 번째 이제 1면에 무슨 주제를 어떤 제목으로 뽑느냐, 그다음에 2면, 3면, 4면 주요면 무엇을 실느냐. 그리고 그 신문사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설, 칼럼, 이른바 오피니언 면에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시면 이 신문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를 가장 빨리 알아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야 물론 당연한 말씀이시고 원래 우리 신문 볼 때 1면이 그날 가장 하고 싶은 얘기 그쵸, 하는 헤드라인. 거고 헤드라인 보여주는 거고 2면부터 보통은 10면까지 하는 종합면에서 그 1면에 있던 얘기를 좀 자세하게 풀 것이고 그 사설 가서 본인들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려주잖아요. 그거는 독자분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독자로 제일 궁금한 거는 그건 거죠. 똑같은 주제 가지고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데 누가 더 사실에 입각한, 그러니까 진실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좀 봅니다. 우선 저는 스트레이트를 중심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스트레이트는 이제 이른바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했나 요거를 가장 그 스트레이트에 맞게 썼느냐 아니면 그 스트레이트에서조차도 자기의 주장 신문사에 싣고 싶은 이야기, 인용하고 싶은 발언 또 인용하고 싶은 취재원이 등장하냐 주어가 누구냐 이제 이런 걸 보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은 기사 중에 하나인 검찰발 기사를 보면 이게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가가 드러나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보도를 보더라도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보도 보시면 전문가라 칭하면서 맨날 그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 네, 이야기 투자 나오고. 자문가들 뭐 나와서 이번에도 다 부동산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것이 객관적인 분석인지 아니면 올라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부동산 보도는 민원연에서 여러 번 분석을 했지만 지금 수년째 그 부동산의 광고를 제일 많이 싣는 신문이 부동산 그 이른바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투자자들 이런 투자 기업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실었다는 건 저희가 분석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결국 약간 독자의 그 몫이 필요한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판단하는지. 네. 그래서 기본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 여러 신문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생겨서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신축년을 맞이해서 그 일간지들은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갖고 주요 보도를 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걸 좀 먼저 살펴보죠. 네. 세 가지 저희 공통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 코로나. 역시 코로나. 역시 코로나. 네. 두 번째 선거. 4월에 열리는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요거 예,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서도 대통령 선거, 주자 적합도, 차기 주자 적합도, 이런 여론조사까지 벌써,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누가 보면 올해 대선하는 줄 알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그렇죠. 네. 작년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공통된 주제인데요. 그렇죠. 이 팬데믹이 아직 이 와중에 있어서 공통된 거는 하루빨리 이 사태를 끝내자, 극복하자.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러면서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다들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해법에 대해서는 또 각각 너무 달라요. 지금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게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재확산이 되는 거는 정부 책임이 크다라는 이제 정부 책임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백신 이데올로기라는 그 표현이 붙을 정도로 백신 정책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기사 보면 보수 백신 따로 있고 진보 백신 따로 있는 것처럼 보도가 좀 나오길래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신문에서는 칼럼에 백신 이데올로기 끝내야 된다. 이 제목이 나올 정도로, 제가 이제 한겨레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런 칼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법이 각각 다릅니다. 특히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가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일면에 한국일보는 갑자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엄마를 생각하자 그래서 그 엄마들의 사진을 아주 그냥 수십 명의 엄마들로 사진을 기획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일면을 아예 칼라로 그렇게 네. 실었던 게 인상이 깊은데 그리고 조선일보는 역시 엄마는 희망을 낳았다 이런 제목으로요. 그 확진자 부모에게 태어난 그 신생아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감염 되지 않았다 이게 확인이 돼서 안전한 단계다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크게 실었더라고요. 미담 기사를. 그래서 이게 희망이라는 우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 갑자기 저는 사실 왜 엄마가 낳았는지 조금 의아하기는 하지만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는 이제 각계 22인이 꿈꾸는 대한민국 꿈이 뭐예요? 이러는데 거기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또 이제 주요하게 나와서 마치 이분 인터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분도 22명 중에 한 명으로 코멘트를 했던 건데 어쨌든 이렇게 비주얼하게 배치를 좀 했는데 사실 이번 신년호는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기획이나 특집이 많이 없고요. 특히 신년호 할 때 광고 특집 광고 실으면서 지면 두툼하게 나왔었는데 역시 이번에는 그런 것도 적었고 해서 이 지금의 시국을 반영해서 신년호가 맞나라고 할 정도로 사실 눈에 띄는 아주 특별한 기획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나마 눈에 띈 거는
아까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면 올해 대선 치르는지 알겠다고 할 정도로 네. 선거 관련한 여론조사, 예, 그리고 또 저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여서 국정 운영 네. 관련한 여론조사 이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전면 배치를 하고 있어요. 네. 예, 특히 선거 관련한 여론조사는 이제 공통적으로는 지금 민심이 정권 심판론이 더 우세하다. 그러니까 네. 다음번에는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야당 쪽을 더 밀어주겠다는 민심이 그렇죠. 우세하다. 예, 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저희 목소리가 더 높다. 네. 이것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그 여론조사 결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제목이라든지 또는 그 강조하고 있는 방점이 신문마다 너무 확연하게 달라요. 네.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여론조사 결과, 특히 이제 재보선, 그 다음에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연결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대대적으로 전면으로 부각하고 있는 조선일보 보도거든요. 네. 제목 같은 걸 뭐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선일보 일단 그 칼럼에서 1월 1일자 칼럼에서 정권교체 여부가 판명될 새해가 열렸다. 아, 네. 정권 교체한다. 이미 먹고 시작하네요. 정권 네. 교체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 운영 여론조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제목을 실었는데 제목이 공정성 악화 56%, 사회통합 악화 64%, 소득 분배 악화 70%. 이게 다 악화입니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네요. 네, 이런 제목으로 네. 이 정권교체 여부가 판명될 새해가 열렸다라는 이 칼럼과 함께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설 제목, 네, 1월 1일자 사설 제목, 집값 악몽, 고용 참사 자영업 지옥 이제는 끝나는 새해를 바란다. 네, 아까 악화 나왔죠, 정권교체 나왔죠, 지옥 나왔습니다. 지옥.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실제 결과적으로 아쉬운 지점이 있다라면 충분히 뭐 비판이야 언론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이유는 단어 선택이 있어서 너무 노골적으로 프레임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러는 건가요? 네. 프레임이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문재인 정부가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고 임기가 1년 네. 남짓 남았다 하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요소 네.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치 심판이 끝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돼야 될 것처럼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재보선을 예측하는 기사 옆에 국정 운영 평가가 악화. 배치도. 네, 배치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실른 이 편집과 프레임은 조선일보는 지금 정권교체 해야 된다. 네, 민심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 이거를 1월 1일자부터 지금 전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면에 코로나 이겨내고 엄마는 희망을 낳았다. 이렇게 싣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신문에서 이게 우리가 이런 지옥, 악화 이런 데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지 정말 우울하게 그지없는 신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사면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차기 대선, 여기도 이제 차기 대선 여론조사 했어요. 벌써. 네. 49.9% 야 후보 찍어 정권 교체. 그다음에 34.8% 여 후보 뽑아 정권 유지. 대선까지 이미 끝났어요. 네, 조선일보 제목만 보면. 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1월 1일자에서 보여준 거는 문재인 정부 심판, 정권 교체. 올해 우리가 꼭 이뤄내자, 뭐, 요런 의지를 보여주고 이번, 있네요. 야, 후보 49.8%, 우세.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조선일보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쏟아내는 제목이나 사설이나 주장들이 사실상 이게 그 정부 권력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감시인가, 감시 보도인가, 아니면, 본인들이 지지하지 않는 또는, 그러한 정부나,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저주인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폭거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폭거는 지금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정부 정치 권력 감시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언론이 반정부 투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발 좀 이런 거는 근데 앞으로 더해질 것 같아요. 지금이 저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제 4월 선거도 있고 대선도 내년에 있으니까. 네, 이제 뭐 본색 이미 드러났는데 더 드러내놓고 이제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건 조선일보 얘기해 주신 거고요. 뭐 한겨레 경향 쪽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했어요. 특히 이제 신년 여론조사로. 그래서 문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70% 육박, 집값 올해도 오를 거 68%. 동아일보는 꾸준하게 아주 부동산 보도에 그렇게 좀 애정을 갖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따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서요. 또 그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철수 24.2%. 박영선 17.5%. 네, 나경원 14.5% 이렇게 해서 안철수 씨의 지지율이 제일 높다. 이거를 이제 전면에 내세웠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은 제목으로 문직무 부정적 53%. 네, 긍정적 40%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와 박영선 장관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부각을 좀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앙일보는 여당은 박영선 우상호가 경선의 변수다.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안철수 발의 단일화가 관건이다. 그래서 서울시장 보선 누가 뛰나를 어쨌든 뭐 여당과 야권의 지금 상황들을 골고루 좀 보여주는 그런 식의 보도였고, 물론 이제 그래픽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4%로 이제 가장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왔다. 뭐 이렇게는 해주기는 했는데, 동아일보나 뭐 다른 조선일보보다 뭐 그렇게 어떤 특정 후보, 네, 또는 야당, 밀어주는 거를 보기는 어려웠다. 요렇게. 그게 조금 약간 다르게 나왔고요. 반면에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별 지지도에 대해서 이게 좀 나란히 실어주는 보도를 좀 했는데요. 네.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야당이 여당보다 지금 정권 심판의 기운, 그 재보선 민심을 좀 일단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민심이 이러하다라는 거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에서도 차기 대선 후보 그 그러니까 선호도 했는데, 이재명 23.8%, 윤석열 17.2%, 이낙연 15.4%, 3강 구도 이렇게 해서 한겨레는 이제 3강 구도로 아직은 이게 이제 편차는 나타나지만 이제 세 사람의 이렇게 좀 약진하고 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집은 게 조선일보나 뭐 중앙동아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한 보도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를 거의 다 좀. 여론조사 하는 김에 뭐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국정운영 여론조사도 했고, 여론조사 안 했더라도 주요하게 지금, 올해 이제 마지막 임기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것에 역점을 둬야 될지, 또 문재인 정부에 뭐 당부한다,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좀 다루고 있는데요. 각 신문마다 좀 어떤 거를 당부할지 좀 다를 것 같아요.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화, 극복하는데 마지막까지 좀 힘을 써달라, 이걸 당부를 했고요. 뭐 조선일보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 지옥 끝나는 그래서 당부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향신문은 통합과 소통 강조했고, 중앙은 특별하게 또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이렇게 표하면서 포용과 협체 리더십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동아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청와대 그 인사에서 정책실장 빠진 거에 대한 뭐 강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뭐 총론으로 좀 얘기한 건 아니고, 요렇게 좀 각각 신문들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어떤 것들을 주안점을 둬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일보도 역시 이제 소통을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을 좀 당부했는데,
뭐 경향 한겨레 뭐 한국일보에서는 이제 소통 뭐 그다음에 경향신문 중앙일보 뭐 통합 이런 키워드는 좀 비슷합니다. 근데 네, 언론의 좀 당부에 좀 저희 문재인 정부가 또 어떻게 저희 화답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네. 뭐 1월이 시작됐으니까 네. 앞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가져오신 거는 요 정도라고 제가 좀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신년호이기 때문에 각 신문마다 또 본인들이 그쵸. 차이점이 있죠. 얘기하고 싶은 또 게. 아주 주력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아젠다들 네. 또는 이슈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조선일보는 이제 알고리즘을 특집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 하면 제가 뭐 유튜브에서 뭐 하나 보면 그거 관련 영상들이 쭈르륵 뜨는 그 알고리즘. 네, 지금 이제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 특히나 뭐 뉴스를 비롯해서 모든 콘텐츠들이 이런 알고리즘이라는 저희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거. 그다음에 한국일보는 OTT 문제에 대해서 문화혁명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우리 이제 지금 글로벌 OTT가 이렇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뭐 K드라마나 뭐 이 K 콘텐츠 이런 글로벌 OTT의 주요 핵심 콘텐츠들이 K 콘텐츠가 많은 상황인데 우리가 제도나 뭐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런 한류 콘텐츠들이 하청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해봐야 될 미디어 네. 정책 분야의 이야기가 네. 되겠네요. 그래서 OTT 문제를 좀 다뤘고요. 그다음에 한겨레가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떻게 나갈 거냐라는 방향 제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좀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이제 전문가들 11명이 11개 질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첫날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자주복지 생태 국가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에 이거는 시대적 명령이다. 이런 의미 있는 좀 저희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역시 올바른 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 키워드로 포스트 팬데믹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이제 한국일보는 이거를 공존, 소통 이걸로 좀 찾자 이렇게 하면서 요즘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신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이런 거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향신문 역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2021년 우리 사회 주요 의제가 부동산, 검찰개혁, 공정 이 가치가 2021년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경향신문이 이제 검찰개혁하고 공정 이 문제를 다룬 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분석이어서 독자분들도 좀 보셨으면 하는. 독자분들, 네. 시청자분들이 좀 한번 체크해서 네. 보시라라고 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한 거는 1월 1일부터 4일까지 뭐 공통적으로는 코로나 이야기 혹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진행될 선거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으로 나갈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중 약간 추천 느낌이에요. 얘네가 네. 이런 기획을 했으니까 한번 보셔라. 요번 이 신분들이 관심 있는 이슈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추천을 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네. 이해도 될까요? 아니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추천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시민들이 좀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네, 특히 조선일보가 이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아예 정권 교체, 정권 심판론을 이거는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들이 주문을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네. 이게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될 언론이 뭐 공정한 보도는커녕 아예 지금부터
선수로 뛰겠다. 예, 선거에 선수로 뛰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뭐,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게 실은 오늘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1월 2일부터 지금 언론에서 일면을 앞다퉈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특별사면 얘기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특별사면 네. 얘기가 지금 아주 대문짝만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특별사면에 있어서 지금 조중동이 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모처럼 이번에 호평을 하던데. 지지를 보내더라고요. 그죠? 네, 특히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특별사면 지금 같은 시기에 뭐 여론, 국민 민심들을 한데 모으는데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던데, 물론 뭐 경향, 한국, 일보, 한겨레 이렇게는 특별사면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사설로 좀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거가 대세 아닐까요?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반성도 하지 않았고 사과도 그렇죠.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사면은 자격이 있느냐, 특별사면 네.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언론이 있고 이 보도들에 대해서는 뭐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특별사면은 말도 안 되죠. 말도 반성을 먼저 해야죠. 그리고 저희가 4년 전에 국민들이 이 추울 때 얼마나 어렵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외쳤고 그거에 대한 법적 심판, 겨우 법적 심판이 지금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심판 안 끝났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대한 진정한 사과 없었죠. 네. 반성 없었죠.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통합의 주요한 계기인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보도는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민심이 국민들이 우선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제대로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네, 뭐 저희 보도 문제에 대해서 특별사면이 최근에 가장 이슈로 일면부터 뭐 사설까지 다 진출을 해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길래 한번 여쭤봤는데 이렇게 의견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1월 1일부터 4일까지 언론 보도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 것인데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그들이 말하는 이슈, 그들이 말하는 주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수요일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